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R&D 관련해서 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열심히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네. 그 R&D 투자율 가지고도 우리는 주로 정부 총 지출 대비, 그러니까 예산 대비 얼마나 국가 과학기술 R&D로 예출하는 증가율 그래프를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순 증액되고 있는 예산 규모액, 규모. 정량적인 그 투자액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훨씬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애초에. 애초에. 예, 투입되는 양, 물량 자체로 보면 네.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작고 당연히 다른 미국이나 중국, 뭐 인도, 아무튼 다른 나라들보다 일단 투입되는 비용이 훨씬 작았었는데 네. 그 비용 자체를 정량적으로 확 줄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정 방문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 강국으로 퀀텀 점프 하겠다. 그 과학기술 강대국 반열에 오르겠다. 과학 강국으로 퀀텀 점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카이스트 이제 졸업식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공허한 선언적인 말씀인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상. 공허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의 구체적으로 뒤에 과학기술이 이렇게 점프하게 되려면 네. 사실상 제일 필요한 거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모든 일을 하려면 특히나 과학기술은 예산이 작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풀뿌리 연구를 계속 하려면. 근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연구가 네. 돼야지 네네. 뭔가 새로운 걸 만들 그러니까 수 있는 과학기술 건데. R&D를 올해 이걸 과제를 했는데 1년 후에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거기를 굉장히 졸속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퀀텀 점프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기술 네. 어떤 걸 연구할 때 뭐 5년 기한을 정해놨어. 그때 네. 결과 안 나오면 끝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창의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 자율성이 있는 연구를 연구자들이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쭉 좀 있은 다음에 장기적으로 결과를 나중에 좀 보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구 성과를 내놓으라고 과학자들을 쥐어짜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문제는 제가 이제 과학기술 R&D 네. 쪽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단기 성과를 많이 요구를 PBS 하는군요. 제도라고 설명해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네. 모든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본인의 인건비를 과제에서 충당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급이 내가 과제를 따와야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러면 무조건 되는 과제들을 따와야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과제들, 그러니까 성공률이 낮으면 안 되니까 성공률이 높게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이미, 거, 창의적인 거, 도전적인 거, 혁신적인 거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럼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PBS 제도를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과학자들을 옥죄고 있는 연구비, 인건비가 과제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도전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으려면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재원에서 과학자들의 인건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 현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문제가 PBS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거였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그 과제, 네.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더 장기적으로 뭘 해보기가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길게 연구를 해야지 네네. 뭔가 창의적이고 전 세계에 이제 안 나왔던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그렇죠. 뭔가를 선도적인 기술. 전혀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다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작은 일들이에요. 근데 큰 일도 해야 되잖아요. 큰 연구들도.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난제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해 사실. 네,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기다려야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길게 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안정적이니까 네. 그냥 쭉 이렇게 가자 공무원처럼 네. 이런 데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이권 카르텔 얘기도 한 걸로 네, 네, 네. 추측은 되는데 잘 그게 모르겠지만 이제 연구비 효율성, 네, R&D 예산들의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그 연구 성과들의 나중에 나오는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을 굉장히 엄밀하게 네.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과제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한 만약에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네. 그게 어려웠고 그게 네, 걱정이 되어서도 그렇게 느리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방만하게 운영할 일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을 뭐 이제 뽑아버리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네, 네. 과학기술 새로운 발전을 시도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격려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자, 우리가 진짜 이 과학기술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된 뭐 회사, 뭐 AI도 말씀하셨지만 AI나 반도체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로 네. 핵심 기술 또 신기술 이런 분야가 지금 많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네. 지금 중요한 때인데 예산이 삭감됐다.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제 20여 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우주도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다누리, 뭐 누리호, 도요셋 아무튼 위성들이 다 성공 줄줄이 다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제대로 된 비전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잘할 것 같다, 잘하고 있네 이러는데 그 지원을 싹둑 해버리면 그렇죠. 일을 하다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현장의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자괴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거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나? 방만하게 네. 그리고 뭐 카르텔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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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조적으로 이야기, 너와 나는 카르텔이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카르텔이었어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꺾고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일을 하고자 신나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긍지를 몰두하고. 갖고 원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연구실에서 자기 연구비 조금만 있으면 네. 평생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네. 사람들이 주변과 잘 이제 대화도 잘 못하고 자기 일만 하고 외골 쓰고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네, 그렇거든요. 그냥 자기 거 하나만 평생 보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밤낮 없이 뭐 주말도 없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할 수 있는 즐겁게 그럴 사람들을 왜 일을 할 의지를 꺾어서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는 걸까요? 참 절절합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저의 상황이 문제고 제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R&D에선 삭감됐다 이런 얘기를 뭐 들을 것 같은데 네. 해외 연구자들의 반응 이거 좀 들으신 게 많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도 이제 국제 컨퍼런스 이런 데 가서 발표하고 이러면 네.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동료들이 걱정을 미리 해줍니다. 너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면서 괜찮아 너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예, 이해를 못하죠. 해외 그리고 연구자들. 되게 안쓰러워하고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네. 정말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연구는 중요하니까 국내에서 안 되겠다, 해외에서 해야겠다 이러신 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두뇌들이 예. 그러니까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해외 가지 아유. 뭐.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고 타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선 두뇌들이 이게 해외 유치를 그냥 막 예,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라니요. 다 데리고 와도 되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들을 다 데려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력들이 누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와, 네. 이건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막아야죠. 된다. 막고 바로 잡아야 어떻게든 돼요. 막아야죠.